네,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실기를 준비하시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5번째 시간이고요. 관계형 데이터 모델의 논리적 설계 단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ER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개념적 설계 단계를 이해를 하셨는데 개념적 설계 단계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만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논리적 설계 단계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본격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설계자로서 기본적인 설계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는 매핑 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정보공학적 표현까지 같이 알아볼 텐데요. 자, 이 정보공학적 표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 시간에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매핑 룰을 통해서 우리가 ER 다이어그램 형태를 우리가 실제로 컴퓨터에 입력하기 바로 전 단계까지를 만들어 보는 과정이고, 정보공학적 표현으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설계 단계에서 역시나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만들어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매핑 룰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정보공학적 표현 가능하고 그 어떤 형태의 표현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설계 도면을 읽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모델링 과정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 건데,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구체적으로 어딘지, 어디쯤을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 개념을 알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우리는 고객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서 지난 시간에 빵집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책방의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드렸었죠. 자, 책방에서 그 사장님이 요구하는 요구 분석을 받아들여서 ER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개념적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번에는 이제 DBMS의 의존적에 해당되는 실제 소프트웨어와 같이 연동지어서 사용할 수 있는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자, 논리적 설계 단계라는 것은 논리적 스키마,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구조물에다가, 그죠? 설계가 다 끝났으니까 구조물에다가 실제 데이터를 이제 집어넣으면서 관리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관계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결국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논리적 설계 단계를 정리를 하고요. 이어서 이제 정규화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정규화 들어가기 전에 관계 대수와 관계 해석 부분을 제가 먼저 강의를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정규화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진도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핑 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매핑 룰이라는 단어 자체로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매핑 룰이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개념적 데이터 설계 단계에서 피터 첸이 만든 ER 다이어그램으로 여러 가지 설계 도면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 봤다면 그 설계 도면을 이제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실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 가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ER 다이어그램을 릴레이션 스키마, 우리가 테이블, 릴레이션 스키마의 구조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을 우리가 매핑 룰이란다. 그래서 매핑 룰을 통해서 우리가 컴퓨터에 직접 입력할 수 있는 논리적 설계 단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 ER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ER 다이어그램에서 수강생이라는 개체에는 아이디, 이름, 과목, 전화번호라는 속성 4개가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사라는 걸로 해서 그 소속 관계죠. 그죠? 상속 관계. 상속 관계에서 대학생, 직장인, 자영업이라는 어트리뷰트를 통해서 각각 2개의 속성이 들어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대학생, 직장인, 자영업의 엔티티죠. 엔티티. 각각의 이제 엔티티의 이름, 학교, 이름, 회사, 이름, 업종이라는 어트리뷰트가 속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자, 이런 형태를 우리가 매핑 룰을 통해서 관계 데이터베이스의 형태, 릴레이션 스키마로 변환하는 과정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자, 뭐 변환하는 과정 그래갖고 어려운 건 없습니다.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봤던 이 틀 자체를 우리가 스키마라고 얘기를 했었죠. 릴레이션 스키마. 그래서 수강생이라는 테이블의 모양이 수강생, 아이디, 이름, 과목, 전화번호를 이렇게 표 형태의 스키마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 직장인, 자영업 부분을 각각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돼요. 얘를, ERD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이름하여 매핑 룰이라고 한다. 단독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기본 키 역시 밑줄을 그어줍니다. 밑줄. 자, 밑줄을 이런 식으로, 여기도 밑줄을 각각 그어주는 형태. 그리고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분을 이용해서 각각 연결해 줄 수 있다는 거. 자, 여러분들은 이걸 보나, 그죠? 항상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된다? 그쵸? 앞부분 다시 볼까요? 이 부분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항상 데이터가 들어있는, 그죠? 이 부분. 이거를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ER 도형으로, ERD로 우리가 이 스키마, 이 구조 형태를 변환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매핑 룰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정리되셨고요. 자, 그러면 매핑 룰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되고, 이거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 얘가 떠올라야 되고, 얘를 보는 순간 데이터가 들어있는 표까지 같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야 전반적인 데이터베이스 개념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좋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매핑 룰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형태에다가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는 과정이죠. 자, 페이지의 내용 똑같습니다. 이렇게 수강생, 대학생, 직장인, 자영업이라는 자, 이런 형태의 구조, 스키마에다가 실제 데이터를 넣어주는 과정이죠. 데이터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넣어보니까 이렇게 수강생이라는 스키마에다가 3명의 데이터를 넣었고요. 그리고 이 3명의 데이터 중에서 서로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 3명의 데이터에서 대학생에 속하는 사람, 그리고 직장인에 속하는 사람, 자영업에 속하는 사람을 각각 분리시켜서 이렇게 테이블을 3개를 만들게 되면 얘네들이 각각 연관성이 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자, 얘가 뭐 될지 모르겠지만, 이 수강생이라는 테이블을요, 이렇게 3개의 테이블로 분리를 시킨 거잖아? 그죠?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뭐라 부른다? 정규화라고 불러요. 정규화는 테이블을 쪼개는 겁니다. 그죠? 정규화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본격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다 보면, 문제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지문과 엄청나게 많은 이런 그림들이 문제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풀다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 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문이 거의 엄청나게 넘기면 엄청나게 지문이 많아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어가면서 꼼꼼히 그 그림을 보면서 분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자, 릴레이션 스키마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까지 여러분한테 보여드렸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죠. 자, 이번에는 교차 엔티티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학생이라는 그 테이블과 그 다음에 과목이라는 테이블, 개체를 의미하는 거죠. 자, 학생 개체에는 학번, 성명, 학과라는 속성이 있고요. 과목에는 과목 코드라는 과목명이 있습니다. 자, 이 중간에 수강이라는 이 마름모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학생은 여러 과목을 들을 수 있고, 그죠? 그 과목은 여러 학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관계를 우리가 다대다 관계다, N대 M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하다 보면 저런 다대다 관계 같은 경우에는 설계하기가 되게 복잡해집니다. 여러 개가 막 묶이니까. 그래서 중간에 수강이라는 관계를 하나 만들어서 역시 테이블 하나 더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관계를 만들어서 결국 여기에 1을 두고 얘는 수강과 과목과의 관계를 1대 다관계로 만들고 그 다음에 수강과 학생과의 관계를 1대 다관계를 만들어서 다대다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뭐라 부른다? 교차 엔티티라 부른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는 없지만 두 개의 다대다의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간에 교차 엔티티를 둠으로써 좀 더 이제 가볍게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N 대 M 관계의 경우에는 관계를 별도의 테이블로 구성해야 한다. 별도의 테이블. 물론 구성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야만 1대다 관계로 쪼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관리하기가 편리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역시 학생 테이블을 과목 테이블과 이 빨간색 부분 두 개의 테이블 사이에 이제 수강이라는 교차 엔티티를 두면서 학생 테이블의 기본 키인 학번을 빼내고 그 다음에 과목 테이블의 기본 키인 과목 코드를 빼내서 두 개의 데이터를 넣음으로써 수강 테이블을 따라 하나 만든 거죠. 얘가 있음으로써 얘와 얘 관계를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ER 다이어그램 모양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런 형태, 릴레이션 스키마 구조로 바꾼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1대1이나 1대 n의 경우는 외래큐로 추가로 해결이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되면 이제 1대
다관계가 성립되고 얘도 일대 다관계가 성립되겠죠. 그러면 일대 다관계, 일대 다관계에서 우리가 저지난 시간에 키와 무결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외래키에 대한 개념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었는데 외래키가 뭡니까? 자, 이 부분에 학번, 성명, 학과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 학번을 참조해서 과목 코드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부분은 학생 테이블의 기본 키가 되면서 수강 테이블로 연결되는 외래 키가 된다는 의미고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과목 테이블의 과목 코드가 과목 테이블 측면에서는 얘가 기본 키가 되지만 이 수강 테이블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과목 코드이기 때문에 자체가 외래 키로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대 다 관계 또는 1대1 관계에서는 다른 테이블과 연결할 때 뭘 사용한다? 그렇죠. 외래 키를 통해서 다른 테이블과 관계를 맺어줄 수 있다. 자,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관계에 대한 얘기였고요. 교차 엔티티라는 용어 자체가 역시나 단독으로 시험에 나온 적 있으니까 교차 엔티티 개념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우리는 ER 모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 시험에 나오는 형태의 이제 모양, 그림을 보시게 될 겁니다. 바로 이런 모양인데요. 자,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모양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정보공학적 표현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일단 정보공학적 표현은 아니고요. 지금 아직까지도 ER 다이어그램을 이제 파헤쳐 나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부분이 지금 ER 모델입니다. 역시 앞서 보여드렸던 ER 다이어그램하고 똑같은 겁니다. 학생이라는 개체, 그리고 과목이라는 개체를 교차 엔티티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를 우리가 릴레이션 스키마 형태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방금 앞서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모양 형태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모양을 어떻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논리적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이 모양은 어떻게 된다? 학번, 성명, 학과가 그대로 오죠. 자, 얘랑 비교해 볼까요? 자, 얘가 학생이라는 테이블에 학번, 성명, 학과가 있듯이 학생이라는 테이블에 학번, 성명, 학과가 있어요. 근데 이 모양 자체에서는 얘를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는 이 모양을 그려서 나올지, 이 모양이 그려서 나올지, 이 모양을 그려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거나 똑같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고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단계에서 보면 여기에 박스가 위에 따로 하나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뭘 의미한다? 기본 키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학번, 성명, 학과 있죠? 학번, 성명, 학과 이렇게 있는데 이 테이블에서 기본 키가 없으면 이 선이 없는 겁니다. 이 밑줄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 칸으로 구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번, 성명, 학과의 학번이 기본 키다. 뭐 학생 개체에서, 학생 테이블에서.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수강 테이블이 또 만들어지면서 수강 테이블은 아까 여기서 보셨지만 얘랑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둘 다 지금 외래키로 성립이 돼 있고 이 자체에서 이제 기본키가 또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키가 두 개 있을 수는 없지만 여기와 연결될 때는 이렇게 같이 넣어놓은 이유는 얘랑 연결되고 얘랑 연결되기 위해서 지금 같이 넣어놓은 거예요. 지금 개념을 정리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대 다관계를 성립했고 얘도 1대 다관계를 성립해서 이 과목 테이블에서는 과목 코드가 기본키면서 과목명이라는 속성이 따로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자, 이런 모양 자체를 우리가 논리적 ER 다이어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얘는 뭡니까? 물리적 ER 다이어그램인데 얘는 진짜로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상태로 그림을 그린 거죠. 어떻게 해요? 똑같은데 뒤에다가 뭐라고 적어놨어요. 그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학번을 입력할 때는 요거는 CHAR은 캐릭터의 약자입니다. 문자 세 글자로만 입력하라. 자, 이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지만 이 학교에서는 학번을 세 자리로만 사용을 한대요. 그죠? 보통 학번 같으면 8자리에서 10자리 정도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학교에서는 세 자리만 쓰겠다. 그러니까 학번은 무조건 세 자리만 입력받도록 컴퓨터에 넣어라.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성명은 캐릭터 6자리. 성명은 6자리로만 입력받도록 하고요. 뒤에 낫널이라고 돼 있죠? 낫널은 뭡니까? 낫널이 아니라 낫널입니다. 그죠? 널의 의미가 공백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공백을 두지 말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명은 무조건 입력을 받도록 해라.
여러분이 어떤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다 보면 아이디랑 성명이랑 기본 전화번호는 필수적으로 입력을 해야 되죠. 뭐 빨간 별표 딱 있어가지고 빨간 별표 있는 부분 무조건 입력해야 돼. 그 부분은 뭐야? 데이터베이스 설계할 때 난널로 만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입력해야 돼요. 대신에 뭐 취미, 특기 이런 거 칸은 만들어 놓되 그 부분은 입력하지 않아도 회원가입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부분은 뭐야? 난널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의미겠죠. 그죠? 그리고 학과는 역시 캐릭터 6자리로 만들어라 이 뜻이고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자, 얘도 보세요. 학번 캐릭터 3자리, 과목 코드 캐릭터 3자리로 입력받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과목 테이블에서도 과목 코드 3자리, 그리고 과목명 캐릭터 10자리로 만들어주고 역시 난널을 이용을 하라. 과목명은 무조건 입력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리적 ERD 단계로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피터 첸이 만든 ER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ER 다이어그램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릴레이션 스키마 구조로 변형할 수 있고요. 릴레이션 스키마 구조를 보는 순간 ER 다이어그램이 머리에 떠오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릴레이션 스키마 구조를 어떻게 논리적 ER 다이어그램 형태로 표현한다면 이런 식으로 박스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 박스 형태를 보는 순간 역시나 여러분 머릿속에는 얘도 떠올라야 되고 얘도 떠올라야 됩니다. 그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물리적 ER 다이어그램을 표현한다 그러면 이 박스 형태에서 실제 컴퓨터에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형태의 캐릭터 3자리, 캐릭터 6자리, 캐릭터 자리 만들어주고 만약에 숫자 같은 경우에는 그 숫자가 정수 형태인지 실수 형태인지 이런 것도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반드시 넣어야 된 난널이냐 뭐 아무거나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구별해주는 이런 단계를 우리가 물리적 ERD 단계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자, 개념 잡히시죠? 자, ERD 모델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자, 이제 시험에 나오는 형태는 이 ER 모델을 떠나서 정보공학적 표현 방법에 대해서 또 시험에 정리가 되시겠죠? 계속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정보공학적 표현 방법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정보공학적 표현 방법, 제임스 마틴에 의해서 개발된 형태인데, 뭐, 개발됐다기보다는 제임스 마틴이 설계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편해서, 그죠? 편해서 그 후배 설계자들한테 니네도 이렇게 해봐라. 하다 보니까 다 따라하게 되면서 오늘날 역사가 만들어지면서, 제임스 마틴의 정보공학적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앞서 했던 내용하고 논리개체 관계도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죠? 단지 관계의 표시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우선 이런 표시를 이제 공중 분해를 해봅니다. 자, 분해를 해보면 세 가지로 분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선분은 있고요. 연결돼야 되니까 선분은 있지만 세 가지로 분해하면 요렇게 일자로 딱 돼 있는 거 요거. 그죠? 자, 요 부분은 우리가 필수,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필수.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선택적이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부등호 기호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다중이다, 여러 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관계를 보면 학생이라는 릴레이션과 그리고 수강이라는 릴레이션 사이에 보시면 학생은 이 부분은 한 개, 그죠? 반드시 한 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 부분은 없어도 되고, 그죠? 여러 개가 있어도 된다. 없어도 되고 한 개 있어도 되고 여러 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죠? 요런 표기 방법. 그리고 또 이런 표기 방법. 이 표기 방법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음 페이지에서 이 표기 방법을 또 구분시켜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아무튼 이 논리 개체 관계도를 또 이렇게 물리 개체 관계도로 표현해서 서로 연결을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연결 모양은 제가 빠뜨렸는데 이 부분이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교환은 제가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강, 과목 테이블과의 관계 그리고 학생, 수강, 과목 테이블 관계를 논리 개체 관계도에서는 간단하게 표현하지만 물리 개체 관계도에서는 이렇게 캐릭터나 난널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집어넣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얘네들은 외래키로 표현됐다는 표시까지 해주고 있는 거죠. 정보공학적 표현 방법에서는 이렇게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학번은, 과목 코드는 외래키로 사용되고 있다. FK가 foreign key의 약자가 되겠죠. 자, 정리가 되셨고요. 자, 그럼 구체적인 그 정보공학적 표현의 선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관계의 표현인데, 자, 요렇게, 양쪽에, 왼쪽에 어느 한 개체가 있고, 오른쪽에 하나 개체가 있을 때, 요렇게 짝대기만, 이렇게 딱 그어진
이런 형태 1대1 관계를 표현하는 거고요. 좌우에 반드시 한 개씩은 존재해야 된다. 서로 연관되는 것들이 한 개씩은 존재해야 된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문제의 지문을 보다 보면 엄청나게 긴 그 릴레이션을 만들어 놓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 관계를 보는 순간 아,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자, 두 번째는, 자, 왼쪽에 1이고요. 오른쪽에 1이고 동그라미까지 붙었네요. 그래서 1대 0 또는 1대 1을 나타내는 말로서 왼쪽에는 반드시 한 개가 존재해야 되고 오른쪽에는 없거나 한 개가 있으면 된다는 의미죠. 자, 보시면 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1대 다관계를 의미하면서 왼쪽에는 반드시 한 개, 오른쪽에는 반드시 여러 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됐다는 것은 무조건 여러 개가 있어야 돼요. 자, 네 번째는요. 1대1 또는 1대_n 관계를 통해서 왼쪽에 반드시 한 개, 오른쪽에는 한 개죠. 오른쪽에는 한 개, 고쳐주세요. 오른쪽에는 한 개 또는 여러 개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해하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요. 1대 하고 전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1대0 관계 또는 1대1 관계 또 1대 다관계를 표현해서 왼쪽에서는 반드시 한 개, 오른쪽에서는 0개 또는 한 개 또는 여러 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자, 정리되십니까? 자, 교환을 만들다 보면 요런 부분이 이제 그 잘못된 부분은 제가 교환에다가 수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개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자, 이런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방법이다? 그죠? 정보공학적 표현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표현 방법이 뭐냐? 이렇게는 문제 안 나옵니다. 그죠? 문제는 어떻게 나옵니까? 복잡한 릴레이션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그 릴레이션과 릴레이션 사이에 이런 모양을 해놨을 때 여러분들은 딱 보고 아, 얘와 얘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설계한다 보면 그 관계를 여러분이 직접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죠? 자, 표현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 테이블 정의서인데요. 자, 이 테이블 정의서라는 거는 실제 시험에도 한번 소개가 됐었습니다. 자, 이게 지문에 이런 게 탁 나오자마자 학생들이 너무 당황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데이터베이스 설계자들은 각 업체에서 관련 그 부분에 대해서 근무를 하고 일을 하고 있겠죠. 그죠? 일을 하면서 자기네 책상에다가 이런 설계 도면을 만들면서 이 테이블에 대한 정의서를 만들어서 각각 제출하고 그래야 같이 이제 설계자, 프로그래머끼리 회의도 하고 그 내용을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정의서는 현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테이블 정의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시스템의 이름은 회원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네요. 그죠? 이걸 이제 해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회원 관리 테이블을 만들려고 하고 자, 테이블의 아이디는 멤버스라는 이름으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멤버스. 그리고 테이블의 이름은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테이블 릴레이션이 있죠. 릴레이션의 이름은 회원 정보라는 릴레이션을 만들 거고요. 그 회원 정보라는 릴레이션의 구체적인 정보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그죠? 아이디를 그러니까 속성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MEM ID라는 속성 이름입니다. 이름 멤버의 ID, 멤버의 name, 멤버의 전화번호. 그죠? 속성의 이름을 아이디로 이렇게 지정할 거고 실제 사용되는 속성명을 이제 컬럼명이라 해서 아이디, 성명, 전화번호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세요. 상상을. 여러분이 어떤 쇼핑몰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쇼핑몰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수많은 그 회원들을 회원가입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회원가입을 시킬 때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만들 때 사실 그 여러분들 좀 짜증 나잖아요.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고 뭘 정보를 하나 이제 알려고 들어가면 회원가입을 하래. 그럼 회원가입을 하는 건 좋다 이거야. 회원가입 하려 들어가면 뭐 모든 거 다 입력하래. 아이디, 이름,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집 번호, 취미, 특기 뭐 이거 다 입력하래. 그럼 짜증나서 회원가입 안 합니다. 그죠? 최근 들어서는 더 그렇죠. 최근에서는 주민등록번호도 입력을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를 구축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원들한테 꼭 받고 싶은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많으면 회원들이 싫어하니까. 그 꼭 받고 싶은 정보를 뭘 선택할 거냐. 그걸 지금 테이블로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실무에 관련된 얘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이걸 들여다보세요. 그럼 재밌어요. 그죠?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꼭 시험 문제를 맞춰야 된다는 그런 생각만 갖고 들여다보면 한없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야? 정보처리 기사님이 되는 거고 정보처리 산업기사님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자격증을 따는 게 목표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자격증을 따고 난 다음에 현장에 투입돼서 실제 실무자로서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재미는 없겠지만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테이블 정의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ID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캐릭터, 문자로 입력받겠다. 그리고 성명은 그죠? 바학 캐릭터, 좀 긴 문자 형태로 입력을 받겠다. 전화번호, 선생님 전화번호가 왜 캐릭터입니까? 숫자 아닙니까? 전화번호를 입력받을 때는 보통 이렇게 입력을 받죠. 010 다시 뭐뭐뭐뭐 다시 뭐뭐뭐뭐 이렇게 입력받잖아요. 이거는 숫자가 아닙니다. 중간에 이렇게 대시가 포함되어 있으면 전체를 통틀어서 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화번호도 캐릭터 형태, 문자로 입력받겠다. 몇 자리? 12자리로 입력받겠다. 10자리로 입력받겠다. 또 10자리로 입력받겠다. 그리고 이 테이블, 지금은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3개만 지금 제가 넣어놨는데, 실제 데이터베이스 실무에 가면 이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그 많은 것들을 전부 다 문서로 작성해서 테이블 정의서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키는요, PK가 뭡니까?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죠. 기본 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중에서 ID를 기본 키로 쓰겠다. 그죠?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널 상태는 어떻게 두겠습니까? 널 상태? ID와 성명은, 그죠? 널 값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공백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얘기니까 ID와 성명은 무조건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회원가입할 때 아이디와 성명은 무조건 넣게끔 하겠다. 전화번호는 yes라고 되어 있으니까 널 값을 yes라고 되어 있으니까 뭡니까? 선택상으로 하겠다. 그죠? 전화번호 넣을 사람은 넣고 넣지 말 사람은 넣지 말아라. 그래도 회원가입을 시켜줄게. 그죠? 이렇게 만든다는 의미겠죠? 뭐 비고 넣을 사항이 있으면 넣고요. 작성일과 작성자를 입력하면서 이렇게 테이블 정의서를 만들어서 같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설계자들과 같이 이제 의논하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이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거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느낌 오십니까? 느낌 아십니까? 이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오늘날 정보화 시대에 살면서 각종 포털 사이트나 각종 쇼핑몰이나 심지어 여러분들이 지금 수강을 하고 계시는 기사 친구의 시스템도 전부 다 뭘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회사들은 수많은 회원들의 자료를 관리하고 보완시킬 의무가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설계할 때 더 꼼꼼하게, 더 실수 없이, 더 완벽하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 사실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을 수 있어도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정보공학적 표현까지 어떻게 다룬다는 걸 알면은 이제 여기까지 이번 시간까지 수업을 딱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자료실로 들어가셔서 과거 기출문제를 한번 다운받아서 뭐 풀어볼 단계는 아직 아니지만 한번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면 한글로 지문 쭉 나와 있으니까 내용 읽을 수 있겠죠.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보공학적 표현 방법으로 여러 가지 표를 지문에 많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죠? 그 부분을 보면 얘랑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이런 관계가 맺어져 있구나. 그런 개념을 익힐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훈련이 되셨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정리를 하자면 이번 시간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매핑 룰을 통해서 우리가 설계 단계에서 첫 번째 개념적 설계 단계, 논리적 설계 단계, 물리적 설계 단계까지를 다 한번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 ER 도형을 통해서 개념적 설계 단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번 시간에 매핑 룰을 통해서 릴레이션 스키마 구조 형태로 ER 모형을 바꾸는 단계를 매핑 룰을 통해서 만들었고요. 정보공학적 표현은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되셨다는 거죠. 이번 시간까지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을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수업 준비를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 어떻게 하면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받았을 때 읽을 수 있을까? 그죠? 까막눈이 아닐까?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다는 거죠. 이번 시간까지가 바로 그 고민을 다 해결해 드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시간에 관계 대수하면서 이제는 조금 생각하고 관계 대수를 통해서 테이블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끄집어내고 하는 수학적인 부분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키워보도록 하죠. 자, 다음 시간 예고해 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은 제6강 관계 대수.
릴레이션 엘지브라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머리 쓰는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머리 쓴다니까 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또 재밌게 진행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믿고 따라와 주시고 반드시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이루셔서 역시 위너스 클럽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